네,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당국은 분명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메르스 사태 종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남은 불씨는 무엇이고 장기화될 메르스 사태를 위한 최고의 예방책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현재까지의 메르스 진행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메르스 환자가 3명이 더 추가가 돼서 172명이 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대전 대청병원에서 각각 환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예. 추가된 감염자를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 170번 환자는 76번 환자가 건국대병원에서 같은 병동을 입원했고요. 171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71번 환자는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최대 잠복기 2주를 넘긴 환자가 됐다. 그래서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2번 환자는 대전 대청병원 간병인이었습니다. 이 역시 16번 환자가 이 병원을 다녀간 지 3주가 넘어서 추가로 나온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 172명 가운데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내원을 한 환자의 그 퍼센테이지가 한 47%,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되고 그 다음은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 의료진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감염자가 전부 병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망자도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명이 됐는데 예. 80대와 90대 환자였고 그리고 이제 치사율은 현재 좀 올라서 15.7%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되는 추세이긴 한데 예. 그래도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감염은 모두 병원 관련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최근 들어서는 좀 증가세도 주춤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역사회 감염이라던가 대규모 확산에 대한 공포는 좀 수그러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대규모 확산은 어차피 예견이 안 됐던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 대규모 유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 모두 그렇게 예측을 했고 WHO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도 좀 정보가 부족한 것이 네. 지금 오늘도 이제 3명의 환자가 발표가 됐고 다행히 이분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병원들 저 우리가 울타리를 쳐놨던 병원들 안에서 발생을 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잠복기가 긴 환자들이 긴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잠복기가 긴 것인지 아니면 그 기관 안에서 다른 환자를 매개를 통해서 또 발생한 것인지 즉 이 환자분이 172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진짜 4차인지 아니면 5차인지 또 그 171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예. 그것은 증세가 있는 기간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접촉했는지를 이제 즉 잠재적 감염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단순히 잠복기만 긴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 중간에 또 다른 매개체가 있었다면 또 다른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당국도 그래서 확실한 진정세라고는 언급을 좀 피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메르스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분들에게 위험하다. 이게 뭐 처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정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젊은 분들, 특히 젊은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젊은 의료진, 일단은 의료진들이 대부분 젊습니다. 예. 네, 간호사 젊고 또 환자와 붙어서 일하는 분들은 교수급들보다는 네. 그 밑에 이제 전공의 또 전임의 이런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똑같은 일이 중동에서도 벌어졌죠. 거기에서도 이제 의료진 감염자가 전체 환자의 감염자의 19%였는데 예.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아주 똑같이 지금 현재까지 19%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감염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이분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기회가 워낙에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네.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만나기 굉장히 힘든데 이분들은 계속 바이러스 감염의 확진자 혹은 잠재적 감염자와 계속 지금 마주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접촉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사실 장비가 굉장히 태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의료인들 사이에 네. 좀 부족해서 지금 원 내에서는 공기 감염이 지금 계속 실제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일어난다고 간주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 장비 부분에서는 개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하루치 분량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1000병상인 규모의 병원에 이제 N95 기준의 마스크를 달랑 30개를 지급하는 그건 뭐 하루치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장비가 많이 좀 부족해서 또 벌어지는 일들, 즉 이런 그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 예. 일반 병원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수술용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바깥에서는 비말을 막아주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괜찮지만 병원 내에서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스크 사이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이 의료진 감염들이 좀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을 마주하는 그 상황 안에서는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감염자들을 보면요. 지금 상황이 불안정한 분들이 10명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 또 젊은 분들이 호전되어 있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예전에 1918년도에 예.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또 많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 왜 면역력이 원래 이런 질환들은 감염 질환들은 대부분 면역력과 큰 관계가 있는데 네네.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것은 과도한 면역 반응이 그것이 이제 더 큰 염증을 불러와서 예. 악순환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왔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발견과 그러니까 이른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가 굉장히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데 예. 지금 발견이 늦은 분들이 좀 계시죠. 35번 환자 같은 경우는 예외이지만 예. 다른 분들은 이제 발견이 늦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번 환자분이나 14번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예. 처치에 들어가 시작하는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좀 더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가 들어갔으면 상황이 좀 좋아졌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지금 뭐 진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뭐 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76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슈퍼 전파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떤 불씨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좀 병원 내에 좀 숨어있는 뇌관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뇌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건데요. 우선 그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 응급실 이송 요원 우리가 137번 환자라고 하는데 네. 이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달 2일에서 10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는데 예. 이송 요원이면 아무래도 응급실이나 또 여러 가지 검사실 이런 입원 환자들을 말 그대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접촉자들을 만났다면 그 3차 유행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기, 만약에 6월 10일 10날을 이제 마지막 날로 치자면 그 잠복기가 이제 오는 24일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24일 이후에 좀 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인가 이거를 꾸준히 감시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이 5월 27일에서 29일, 6월 2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이 기간에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곳으로 예. 부상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던 상태에서 165번 환자가 신장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예. 그 노출된 투석 환자 100여 명이 이 사람들의 잠복기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염 여부를 더 확실히 지켜봐야 하고 예. 우리 166번 환자라고 불리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안병동에서 이제 간호를 하다가 이제 감염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감염 경로가 안병원 내에서 어떤 뭐 의료진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또 그런 어떠한 요인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서 예.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좀 확진 환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이송 요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내일 모레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이 부분 폐쇄가 끝나잖아요. 네. 그 응급실 이송 요원의 그 어느 정도 잠복기를 고려해서 이 폐쇄 기간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24일에 종료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면 더 어느 정도 폐쇄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지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는데 예. 정부가 지금 메르스가 진정세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발표는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전문가도 지금 확실히 진정세다라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저렇게 발표를 해도 과연 괜찮을지 예. 물론 진정세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일이고 만약에 진정세가 아니라면 또 정부는 또 한 번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글쎄 내부적으로 저 판단이 무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괜찮다. 글쎄 지금 정부가 지금 정보 공개를 좀 너무 적게 해서 저 역시 아직도 지금 신뢰가 부족하고 네,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네요. 어떤 정보를 더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역학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죠. 감염 경로나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지금 정부는 하루에 한 번 보도자료, 짤막한 보도자료 내는 것으로 끝나고요. 거기에 사실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여러 그 뇌관들 말씀하셨지만 아산충무병원 같은 경우에 네네. 한 명의 간호사가 확진자가 나오고 예. 그저께 발표만 하더라도 5명의 의료진이 추가로 1차 양성 나왔고 그 외에 5명이 또 증세가 있다고 나와서 굉장히 큰 우려를 했는데 예. 그분들이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짤막하게 발표하고 끝났어요. 사실 그분들이 지금 1차 양성 나오고 2차 음성 나왔는데 그리고 3차에서 또 뒤집어진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예. 큰 지금 뇌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참 2차에서 음성이 나와서 매우 다행이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170번부터 122번까지 또 환자들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그 전에 환자들도 이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조사들이 좀 발표가 됐으면 의료진들도 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정보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아주 간략한 정보만 발표하고 정부에서 또 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몇몇 언론들은 또 이제 지금 너무 그 공포가 과다하다 생각해서 그런 정보를 도와주면서 같이 이제 좀 보도를 자제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메르스 위험에 과도한 공포 걷어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또 정부가 지나치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제가 이 연합뉴스에 예. 출연하기 위해서 왔다가 1층에서 그 메르스 이제 감염 예방 소독제요? 네, 아니 예. 안내문 보고서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1번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야구장이고 공공장소고 극장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도한 공포를 가지지 말아라. 경제가 위축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병원만 빼놓고는 다 안전합니다. 다 가셔도 됩니다. 그것을 만든 데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더라고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놓고 또 이제 그 과도한 위험은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다. 경제가 많이 지금 위축돼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좀 뭐든지 그냥 전문가들과 좀 상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
국민에게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명확하게 주고. 정부의 그런 지침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정보 공개도 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노한규 선생님께서 지적해 줬듯이 이 메르스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네. 빨리 치료를 제대로 했으면 이게 완치가 되는 건데 이 소송에 대한 것도 바로 그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문정구 변호사라는 그 사람이 예.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건데 뭐냐면 이제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공개를 너무 늦게 했다는 것을 비롯해서 너무 초기 대응이 정말 부실했다, 거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이제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해소라는 그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부작위라는 것은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라고 하는데요. 예. 참 시사한 바가 큽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변호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밝힌 이야기를 보면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좀 사그라들더라도 이 초기 대응 부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좀 개선이나 어떠한 해명이나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예. 국가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 예.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참 여기서 보면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는 길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불투명하지만 네. 정부의 그 초기 대응 부실 그리고 좀 전 우리 노한규 회장님이 지적했듯이 예. 지금도 악의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사한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부 얘기에서 좀만 더 물어보면요, 그 메르스 종식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종식 선언의 기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 정부가 그 언급한 게 딱 어느 시기를 잡고 있는 겁니까? 예, 저도 이 브리핑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브리핑 녹취 내용을 좀 들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건 뭐냐면 예. 보건당국 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러한 단서를 달면서 국내 전문가와 뭐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종식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물론 어떠한 대비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예. 좀 이야기되는 걸 들어보면 지난해 미국의 에볼라 사태를 좀 예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WHO와 국내 전문가와 지금 에볼라 사태를 이제 고려해서 메르스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거를 마지막 환자가 완치된 후에 28일 동안 환자 발생이 없을 때 또는 마지막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예. 그 후 28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산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또 대규모로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글쎄요 조심히 점쳐보자면 뭐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종식 논의가 좀 성급하다 이런 지적을 김지수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마음은 하루빨리 종식 선언을 하고 싶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의사들은 대부분 다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이죠. 예. 저희가 지금 그 7월 말 정도에 대해서 잦아드는 더 이상 이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 지금 신종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앞으로의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업무 중에 계속 그 적극적으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런지.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때 제가 조금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그저께 하루도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발표할 때. 근데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을 때 1,200명을 검사 요청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60명을 검사를 해서 그중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몇 시간 있다가 하루에 한 200명 정도를 검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6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어찌됐든 예. 지금 검사 요청을 받는 것의 상당 부분은 지금 검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물리적인 것도 있고 또 인적인 자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게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 유전자를 분석하는 검사인데 시간이 예. 갈수록 또 이제 위 양성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검사의 부정확도가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위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성급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김재수 기자한테 물어볼게. 자가격리를 해보셨으니까요. 이 여름 내내 이어지면 우리가 참 어떻게 이 메르스를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 간략하게 30초만 소개를 해주세요. 30초만요. 예. 그럼 저는 우선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잘 자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지금 많이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93%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77세 할머니 천식 할머니가 완치가 돼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저질환,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때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위생 관리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잔다면 똑같이 그런 질환에 메르스에 걸리더라도 예.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치료 경과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또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조기에 그 증상을 찾아내서 치료에 빨리 들어가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